안녕하세요. 오늘은 단군왕검의 초기 생애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시대를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나는 지금 불과 4일 전 신의 시간 감각으로 4일 전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00여 년의 신시 배달국 시대에 이미 문명은 고도로 발달하고 우리 민족 인구는 만주와 한반도, 중국, 동부 평원 땅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가죽신을 신었고요. 호화로운 집에서 살았습니다. 수레가 발달해 물자의 유통도 비교적 원활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마을, 자기 가족 집단밖에 모르는 원시인들이 아니라 알려진 모든 세계를 내다보고 드넓은 이상과 원대한 꿈을 품고 국내외로 활기차게 여행하는 당대인의 시각에서 현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인간의 보편적 정서는 동일하죠. 그들은 만나서 장래 포부를 얘기하고 당대 영웅들이 누구인가를 논했을 뿐만 아니라 한재산 벌만한 사업이 없을까 고심하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원대한 비전을 품었을 법한 한 걸출한 사나이가 있었는데요. 그의 정확한 본명은 알 수 없지만 옛 사서들은 그의 이름이 임금 혹은 검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신시 배달국 개국시조인 환웅임금의 19세 손으로서 지금 우리에게 단군왕검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아 그는 마치 베일에 쌓인 인간과 같습니다. 우리 사서들은 유대인들의 자국 역사 기록과 달리 국조의 과오나 치부에 대한 기록을 거의 혹은 전혀 남기지 않았죠. 단군왕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조상들의 역사는 실제 이상으로 미화되기 일쑤입니다. 히브리 민족의 옛 사가들은 자신들의 국조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치부와 잘못을 삭제하지 않고 페레시트에 버젓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들의 기록에 신빙성을 더해주지만 단군왕검에 대한 우리 기록의 한결같은 찬사에는 비록 거기에 어느 정도 진실이 담겨 있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기록만큼 깊은 신뢰성을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12분 감안해 우리 사서들이 남긴 단군왕검의 생애 편린들을 모아보고자 하지만 여전히 미궁을 헤매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단군색에 의하면 단군왕검은 배달나라 환웅임금 18세 손 단웅과 어머니 웅시국 공주 사이에서 서기전 2370년 음력 5월 2일 새벽 4시경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웅시국은 환웅의 환족이 송화강 유역에 정착하기 전부터 그 지역에 살았던 웅족의 나라죠. 웅시국은 환웅시대부터 환족과 상호 친하게 교류하던 나라로서 기록에 의하면 신시 배달나라의 제후국 혹은 동맹국이었습니다. 전술의 뜻이 환웅임금은 정략상 웅족의 여인을 첩으로 맞아들였고요. 두 부족은 서로 통혼했었습니다. 단군왕검이 환웅혈통의 환족이 아니라 웅족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가 단군조선을 열기 전 웅시국왕을 계승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 기록이 이를 암시하죠. 그러나 우리의 사서들은 단군왕검이 환웅의 혈통으로서 동일한 환씨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군왕검의 부모가 누구였든 그가 먼 후대에 대부여의 정권을 장악한 그의 자손 대해모스처럼 대단히 걸출한 인물이었던 것은 맑은 밤하늘에 보름달을 보듯 분명합니다. 홍사한은에 의하면 단군왕검이 태자 시절 중국의 침략으로 피난길에 올라 서쪽에서 동으로 유화를 건너서 지금의 연길까지 왔고요. 이때 태자의 거처를 국자가로 지칭했다고 합니다. 국자가라는 이름은 일제시대를 거쳐 지금까지 잔존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환웅임금의 옛 도읍지인 천평 지역에 속한 곳이죠. 그가 나이 아직 14세의 소년 왕자였을 때 아마 그 직전이 그가 웅시국으로 피난 왔던 시기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때 그의 특출한 자질을 보고 비서갑 하얼빈 웅시국의 왕 그의 외조부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웅시국의 왕은 그를 키울 요량으로 그를 비왕은 부왕인데 좌현왕이나 우현왕이었을 것입니다. 비왕으로 삼아 웅시국의 제후국 중 하나인 단국에서 정치를 배우게 했습니다. 신시 배달국 시대의 웅족도 크게 번성해 웅시국 안에도 여러 개의 소제후국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소제후국들의 통치자는 보통 웅시왕족의 친족들이죠. 이 무렵
그러니까 서기전 24세기경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도 무수히 많은 성읍 국가들이 각 지역에 두루 편만 난립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사르곤 대왕이 그들을 평정해서 제국을 세운 것이 서기전 2333년경입니다. 이는 단군 왕검의 단군조선 개국 연도와 같지요. 우리 민족 영역에서도 신시 배달국 말기 배달국의 제후국들과 수많은 성읍 국가들, 웅시국에 속한 성읍 국가들이 만주와 한반도 일대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중국 동해안 회대지방의 우리 동이민족 영역뿐만 아니라 중국 본토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천의 성읍 국가들이 세워져 있었음이 중국 상고사에서 엿보입니다. 웅시국 소제후들 중에 단국이 가장 크게 번성했다고 우리 사서는 말합니다. 일명 대읍국이라고 했는데요. 웅족 단국의 위치는 현재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마도 지금의 한반도 평양이 아니면 연변의 연길시가 아닌가 합니다. 신시 배달국 시대의 웅족인 고시씨의 후예가 한반도에 널리 퍼졌다는 사실, 단군 왕검이 조선을 개국하고 웅족인 웅백달을 대동강 평양의 막조선 왕으로 앉혔다는 사실, 그리고 단군 왕검이 한반도 평양에서 왕위에 올랐다는 학계의 일설, 고대 한반도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 가운데 하나가 평양이었다는 사실, 또한 단국이 대읍국으로 불렸다는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단군 왕검이 조선을 열기 전 신시 배달국 말기 웅시국의 비왕으로서 정치를 배운 곳, 즉 웅시국의 여러 소제후들 중 가장 번성했던 단국은 대동강 평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의 전쟁으로 인해 그가 외가인 웅시국으로 도피해 왔다면 웅시국왕의 배려로 현 연길시에서 부왕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죠. 그는 당국에서 훌륭한 통치 수완을 발휘해 백성들의 신망을 얻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웅시국왕은 어떤 전쟁으로 인해 사망합니다. 아마 중국의 침략으로 인한 전쟁에서 사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에 단군 왕검이 당국으로부터 비서갑 하얼빈의 웅시 본국의 수도로 돌아와서 웅시국 전체를 통치하는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가 웅시국 전체에 군림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웅시국의 외손인데다 인격과 덕성이 우리 사서의 기록대로 훌륭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웅시 왕족들을 모두 제치고 그가 보위를 차지한 것은 무력에 의한 보위 찬탈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지지자들이 없으면 불가능했을 터이니까 좌우간 그는 대읍국 즉 단국의 왕으로 재직하던 24년 동안 웅시국에서 많은 백성들의 신망을 얻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 무렵 원래 웅시국의 상국이었던 신시 배달국은 거의 와해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추정컨대 중국 세력의 침략 및 반란 사건으로 신시 배달국이 쇠락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웅시 국왕이 아마도 신시 배달국을 지원하러 나갔다가 그 전쟁에서 죽었다는 기록, 그리고 단군 왕검이 웅시국의 수도인 비서갑 아사달 하얼빈을 단군 조선의 서울로 삼았다는 사실은 바로 이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어쨌든 웅시국 왕위에 오른 후 단군 왕검은 아마 군사를 이끌고 신시 배달국의 수도, 신시 배달국의 수도는 당시 치우 임금 이후의 수도였던 요하 근처, 훗날의 단군 조선의 장단경, 현 개원시 혹은 요서의 현 조양시나 아니면 그 근처의 어느 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신시 배달국의 수도에 이르러서 적들에게 유린당한 신시 배달국의 고토를 접수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구한족의 추대를 받아, 특히 그의 열렬한 지지자들의 추대를 받아 웅시국을 포함한 신시 배달나라 전체의 임금이 됩니다. 단군 왕검의 조선 건국시까지 신시 배달국의 구한족과 웅시국의 웅족은 상호 통혼하는 가운데서도 혈통과 나라의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단군 왕검이 두 나라와 구한족 전체를 통일한 이후 이 독자성은 사라지고 두 민족의 가계는 점차 통합되지요. 그래서 우리 한민족은 특히 환족과 웅족 두 민족의 혼혈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환족과 웅족을 큰 어려움 없이 통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압축될 것입니다. 첫째로 그는 외가인 웅족의 나라에서 비왕으로 재직하는 동안 웅족들의 신망을 크게 얻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럼에도 그는 환족의 신시 배달국 태자 아니면 종실 혈통이었기 때문에 지리멸렬한 배달국 백성들로부터도 지지를 받았을 것입니다. 셋째로 그는 우리 사서들이 기록하고 그가 남긴 천범 조칙이 암시하듯이
천범조칙은 앞서 단군왕검의 10대 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다룬 바 있죠. 조상들의 하나님을 진실하게 공경하고 인격과 학문에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서가 그를 신인, 신령스런 신자를 써서 신인 혹은 선인 왕검이라고 지칭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신인과 선인이라는 이 두 명칭은 그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긴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 민족 전통의 하나님 신앙인 신교는 선교라고도 일컬어졌죠. 이런 세 가지 이유로 그는 환족과 웅족, 양종족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둘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성공했을 것입니다. 그가 한족과 웅족을 연합시켜 나라를 세운 때가 그의 나이 38세에 중국의 제요 도당식인 서기전 2333년 10월 3일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사르곤 대왕이 제국을 세운 때와 거의 같은 연도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개천절로 지키는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는 나라를 새롭게 열고자 신시 배달국의 서울이 아닌 웅시국의 서울 비서갑 아사달 하얼빈 씨를 도성으로 정하고 국호를 바꾸어 조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조선은 아침비처럼 환하고 밝은 나라라는 뜻으로 한국이나 배달나라와 같은 의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선의 첫 수도인 아사달이 과연 하얼빈 씨가 맞는가, 이 문제하고 조선이라는 국호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본 다음에 이어서 계속해서 단군왕검의 고조선 개국 이후의 시적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